흑윤의 통곡헌기입니다. 이게 통곡헌기는 아니고, 어떤 집, 통곡헌이라는 집에 대해서 쓴 글이라는 뜻이죠. 수필이고 또 기에 해당됩니다. 시대의 아픔 때문에 통곡하는 조카를 위한 글입니다. 도움되는 구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통곡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입니다. 시대의 아픔 때문에 통곡하는 조카를 위한 글, 박윤 통곡헌기 해설. 연암 박지원은 통곡할 만한 자리, 호곡장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실정 중에서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쁨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분노가 극에 치밀면 울음이 날만하며,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울음이 날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며, 미움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날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해도 울음이 날만한 걸세. 자,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자, 인간의 모든 감정, 희로, 애락, 애호역, 모든 감정에서 울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위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의 효과에서 눈물을 흘리다 보면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운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특히 남자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유는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 크게 우는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비웃는 사람들을 통쾌한 필치로 굴복시켰습니다. 조카 허친은 개인적이고 다사로운 일로 통곡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비웃은 세상 사람들을 경계는 가르치기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허균은 훌륭한 삼촌이었습니다. 조카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허균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 자,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자, 또 이전 통곡헌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통곡헌기를 번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금 내용 같은데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글은 글쓴이 허균의 조카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이라고 짓게 된 내력과 그에 대한 허균 자신의 생각을 담은 한문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불우한 시대를 맞아 비극적 삶을 산 가히, 목적, 양주, 완적, 당구 등의 예를 들어, 자, 구체적인 인물들의 예를 들었죠. 이들이 곡하는 것은 일반적인 곡과는 다르게 시대의 아픔을 맞아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고 밝히며, 오늘날 우리의 세태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말세에 가깝다며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매우 불우한 시대임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불우한 시대를 맞아 허친이 자신의 집에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가장 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글쓴이의 현실 인식입니다. 글쓴이는 현실을 말세라고 강하게 표현하면서 국가의 일이 버릇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홍길동전을 썼겠죠. 현비의 행실이 허위에 젖어 있으며 친구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라 배신을 한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쓴이는 이런 현실을 복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여 허친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타난 대비적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활락, 우쭐대고 활락은 뭐 기쁘고 즐기는 거죠. 우쭐대고 기분 좋은 내기, 부귀와 명예 등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조카 허친은 비에 울적하게 지내기, 비천함, 가난, 공공과 궁핍 등 세속과 거리 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대비가 되죠. 곡에 관한 생각입니다. 곡구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것, 개인적 감정 표현으로 사람들이 끊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친과 허균은 잘못된 세상에 대한 비판과 울분 표출 행위로 잘못된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자, 내용 전개입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조카 허친에게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지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성에서는 허친이 사람들에게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지은 이유를 밝힙니다. 전에서는 글쓴이가 허친이 집 이름을 통곡헌으로 붙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결은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감상하기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 좋고요. 블로그에 요 내용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또 파일 받으신 분은 파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할래는 수필이고 고전 수필이고 또 한문 수필이고 기입니다. 어, 이게 원래 소특의 내용은 좀 보통의 번역본을 사용한 게 아니고 좀 특별한 걸 또 가져왔네요. 아마도 같은 내용을 배운 아이들에게 뭐 유리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듯도 합니다. 성격은 비판적이고 교훈적이고 또 우의적입니다. 빗대어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주제는 통곡한 내력과 시대에 대한 비판, 새로 지은 집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드러납니다. 특징입니다. 집의 편액 통곡헌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문답법의 구성으로 밝히고 있고요. 통곡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에 대한 인식,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인식이 드러나고요.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납니다. 중국 고사의 인물 사례를 인용하여 글쓴이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통념을 제시하고 반박하면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울음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죠. 근데 그걸 반박하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답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줍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